온갖 패러디와 이슈를 낳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 흑백 요리사. 우리는 왜 흑백 요리사에 열광하는 걸까요? 백종원 아저씨가 나와서? 아니면 안성재라는 캐릭터가 강해서? 먹는 음식이 나오니까요? 또 요즘 핫하다는 프로그램 오징어 게임, 더 에이트쇼 이런 프로그램들이 비슷하게 보이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제 직업병이라 그런가 이런 프로를 보더라도 계속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 나름의 분석을 해봤습니다. 너 흑백 요리사 봤어? 주변 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너 흑백 요리사가 왜 잘 됐는지 알아? 하면서 설명하실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흑백 요리사를 이미 보신 분들도 보지 않으신 분들도 보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엄청난 스포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니 안심하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약간은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아마 이 영상 보고 나시면 바로 넷플릭스로 달려가실지도 모릅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비교를 위해서 먼저 흑백 요리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죠. 뻔하지만 뻔하지 않도록 분석해볼게요. 흑백 요리사는 흑과 백으로 나뉜 그룹들이 요리로 경쟁하는 내용이에요. 백 요리사는 최연석, 여경래 등 이미 국내외에 내놓으라 하는 요리사들이 나옵니다. 그 반대로 흑 요리사는 이미 유명하지만 백 요리사보다는 조금 인지도 낮거나 경력이 낮은 요리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흑과 백의 요리사는 단 한 명의 우승 자리를 놓고 경연하게 되죠. 1등 우승 상금은 3억 원인데요. 예전에는 1억만 줘도 엄청 크다 했던 것 같은데 물가가 많이 오르긴 오른 것 같아요. 경연에 심사위원은 두 분이 나오는데요.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요식업 사업가 백종원 아저씨. 근데 백종원 선생님 뭐 이런 거보다 아저씨가 편한 건 저만 그런 건가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미슐랭 3스타 안성재 셰프가 나옵니다. 자, 흑백 요리사에 대해서 간략히 이해해봤으니 왜 요즘 프로그램들이 다 비슷해 보이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째로 단 한 병만이 살아남습니다. 아마 수십 년간 사용했던 포맷인 것 같은데요. 여전히 먹히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슈퍼스타 K, 쇼미더머니, 넷플릭스에 나오는 오징어 게임 더 에이트쇼, 영화로는 배틀로얄이라는 영화가 떠오르네요. 사실 오징어 게임의 컨셉은 배틀로얄이 원조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경쟁이라는 구조가 아마도 인간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흑백 요리사 역시 라운드가 진행되면 될수록 점점 더 소수의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게 되죠. 둘째, 편가르기. 무한 경쟁을 넘어 인간의 본능, 특히 감정이입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흑백 요리사에서 보면 흑과 백으로 명백하게 구분된 그룹이 나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나를 그 그룹 중에 하나에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흑백 요리사에서는 특히 감정이입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흑과 백의 차별에서 먼저 나옵니다. 처음 시작부터 흑은 아래에서 백은 위에서 시작을 하죠. 흑 요리사는 본명이 아닌 닉네임만 공개하게 되고요. 파이널에 진출해야만 본인의 이름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 요리사는 처음부터 이름이 공개되어 있어요. 또 흑 요리사는 첫 라운드 심사를 통과해야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데 반해 백 요리사는 첫 라운드를 바로 프리패스하죠. 들으면서도 혹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이런 차별이라 느끼는 포인트들이 사람들을 감정이입하게 만들고 댓글을 유도하게 만드는 거죠. 논란이 될 만한 포인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댓글이 넘쳐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백요리사와 흑요리사를 어떤 기준으로 나눴는지가 논란이 될 만한 포인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진짜 이 포인트를 너무 잘 살린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오징어 게임하고 비교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에는 계급이 없지 않나요? 오징어 게임에는 참가자 간에 크게 계급 차이 같은 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드라마에 나오는 내내 우리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점이 하나가 있죠. 바로 오징어 게임을 지켜보는 관객들입니다. 누구는 목숨 걸고 게임을 하는데 누구는 누가 봐도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게임을 즐겨보는 거죠. 이런 관객들하고 실제 참여자들 간의 갭을 보여주면서 게임 참가자에게 좀 더 감정이입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핫한 드라마 프로그램들이 비슷비슷해 보이는 이유 세 번째는 뭔가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오징어 게임, 더 에이트쇼, 흑백 요리사 모두 세트장에서 촬영이 되거든요. 그 세트장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세계관에 집중을 하게 만들죠. 아까 말씀드렸던 계층을 시각화하는 것에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백은 위에서 시작, 흑은 아래에서 시작, 심사위원은 위에서 등장, 승자는 위에 의자에 착석. 이런 포인트가 결국 계층을 보여주는 시각적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공연이나 강연의 무대가 위로 높게 솟아있는 이유가 이런 것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본인이 위로 올려다보면 그게 본인보다 물리적으로 그냥 위인 건데 지위나 능력까지 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흑백 요리사가 그러면 오징어 게임을 그냥 베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창작은 모방에서 나온다는 말도 있죠. 누군가는 이걸 베낀 거다 혹은 누군가는 이걸 벤치마킹한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에도 흑백 요리사가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충분히 제 컨텐츠가 재밌어서 보신 거라고 생각해요. 벌써 절반이 훌쩍 넘었으니까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좋아요 정도는 눌러주고 계신 거죠?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흑백 요리사만의 성공 포인트를 나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음식을 평가한다? 애초에 음식을 평가한다라는 게 객관적일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성공한 요식업 사업가지만 최고의 요리사라고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애매한 백종원 아저씨. 요리 실력으로 대한민국 최고 장인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 미슐랭 3스타 안성재 셰프. 이 둘의 차이점 또한 재밌게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흑수저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흑수저 떠오르죠? 또 백수저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흑수저와 약간 대비되다 보니까 금수저 같이 뭔가 고급져 보이는 숟가락을 연상시킵니다. 거기에 처음부터 백종원 아저씨가 나온다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백수저라는 말이 백종원을 떠올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흑과 백의 컨셉을 정말 미친듯이 잘 표현한 세트장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작은 그릇 하나까지도 흑과 백의 컨셉을 잘 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거 연출하신 분은 진짜 미쳤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소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되었다고 추정하더라고요. 또 편집만 9개월이 들었다고 하니 망했으면 어쩌려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 돼서 다행이긴 하네요. 흑백 요리사만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흑과 백이라는 컨셉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슈가 된 포인트 중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콘텐츠를 기획할 때마다 정말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초반 몰입입니다. 초반에 의외성이나 이슈를 만들어서 그 컨텐츠를 끝까지 보게 만드는 것인데요. 제가 영상 초반부를 더욱 신경 쓴 이유기도 합니다. 흑백 요리사가 처음 이슈된 이유는 다름 아닌 심사위원, 그 중에서도 안성재 셰프인데요. 기획할 때부터 의도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프로그램 초반부터 안성재 셰프의 강한 캐릭터가 온갖 이슈와 바이럴을 만들어냈죠. 영상 초반에 흑과 백의 요리사들의 소개가 나오는데요. 와, 도대체 이런 대단한 사람들을 심사하는 사람이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그때 나타나는 심사위원은 단 2명, 누구나 인정할 만한 심사위원 백종원. 하지만 안성재 셰프는 물론 미슐랭 3스타이지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다 보니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심지어 되게 젊어 보여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진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안성재 셰프가 흑수저 요리사들의 평가를 할 때 흑백 요리사의 성공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AI라고 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의 프로페셔널 모습과 해설을 보여주면서 백종원 심사위원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획 의도를 묻고 그것이 얼마나 잘 반영되었는지를 보는 모습에서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제 입장에서는 와, 진짜 이 사람 찐이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부분 때문에 빠져들어서 정주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영상으로 흑백 요리사를 분석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스스로 분석해본 내용이라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긴 했을 겁니다. 흑백 요리사를 이대로 끝내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흑백 요리사를 지금도 보면서 저는 카톡창을 띄워놓고 다뤄보면 좋은 내용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흑백 요리사, 그 중에서도 최연석 셰프가 레스토랑 경연 시에 했던 전략이 과연 옳았는가라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 볼 때는 왜 저러지? 하면서 봤는데 그 결과 보고 나니까 이래서 그런 거였구나 하면서 본 내용이 있는데요. 저도 진짜 많이 배운 내용이고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브랜드는 왜 잘 되지? 이 회사는 왜 망했지? 라는 궁금증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영상은 스포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으니 흑백 요리사를 못 보신 분들께서는 얼른 넷플릭스 가서 보고 오세요. 지금 구독 안 해놓으시면 그 엄청난 컨텐츠를 다시는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저 역시도 어떤 채널에서 재밌는 거 보고 이거 다음에 봐야지 해놓고 못 찾은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 지금 바로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저는 마케터가 아니라 마케팅에 미친 사업가입니다. 썩은 부분은 칼로 도려내서 쓴맛을 제거했고요. 단맛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껍질을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것과 얇은 것을 적절히 조화했습니다.